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 부를 때 어떻게 부르면 되겠어요? 풀순 선생님. 네, 풀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볼빛 선수를 쥐어 만든 자칭 풀순 선생님 김영선 씨가 자연 속에서 어린이들을 만났다. 여러분들 자기 심장 소리 들어본 친구들. 김영선 씨가 대뜸 청진기를 꺼내들고 심장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기 심장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단풍나무에서 직접 물을 꾹꾹꾹꾹 마신 거 한번 대보고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콩깡콩깡 들려요? 네. 어린이들은 청진기를 통해 자신들이 살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들려요? 이번엔 청진기를 나무에 대본다. 김영선 씨는 자연 해설을 항상 이렇게 시작한다. 여러분들 청진기로 방금 나무가 물 먹는 소리, 꿀꿀꿀꿀 마시는 소리 들어본 친구들. 어떻게 들렸어요? 내리세요. 우리 친구들. 쪼르륵쪼르륵. 또 어떤 소리? 누르는 소리 또? 흐르는 것 같아요. 우리 뭔가 소리들도 정말 다양하다. 싱크대 물 내려가는 소리. 그렇게 큰 소리도 들렸어요?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사람도 나무도 모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자 했던 그녀의 계획은 일단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다음에 자연을 훼손하고 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절대로 훼손하지 마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해서 선생님이 이 청진기를 이용해서 오늘 이 시간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출발! 가자! 볼빛 순수한 자연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없이 행복하다는 김영선 씨.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풀순 아줌마라고 부른다. 케찹은 진할수록 맛이 살아납니다. 누구나 즐겨 먹는 진한 맛. 오뚜기 케찹. 마요네즈는 고소할수록 맛이 깊어집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소한 맛. 오뚜기 마요네즈. 케찹과 마요네즈는 역시 오뚜기입니다. 우리에겐 오뚜기가 있습니다. 컬러로? 컬러로 디지털 리사이팅 애니콜. 컬러로? 컬러로 디지털 리사이팅 애니콜. 다들 차범근 아들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젠 저보고 차들이 아빠랍니다. 나 독일 가면 우리 아빠 어쩌나? 야, 00700 있잖아. 나 매일 전화할 거다. 휴대폰으로 거는 대표 국제전화. 00700. IMT 2000이요? 전 당연히 011이지요. 써보니까 정말 011답더라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나의 첫 번째 IMT 2000 역시 스피드 011입니다. 수신, 질가, 지국, 평천하. 당신은 체험인입니다. 체험인. 보고 싶은 건 성마다 달라도 우리는 늘 SDI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세계적인 이름 SDI. 디지털 세상을 보여주는 창.
삼성 SDI.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불순 아줌마 김영선 씨의 손길이 바빠진다. 오늘은 월요일 산에 가는 날이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했고 이제 4살 소라와 1살 터울인 인주를 챙겨 유치원에 보내는 일만 남았다. 으쌰. 평소에는 큰아이 소라만 보내면 됐지만 오늘은 인주까지 유치원 종일반에 보내야 한다. 옆에 앉아서 해봐. 일찍이도 하는 거지. 별 투정 없이 떨어져주는 둘째가 영선 씨는 고맙다. 김영선 씨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씩 월출산에 간다. 오늘 할 일도 대충 훑어보고.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가장 최근에 지정된 영암 월출산. 그녀에게 이 산은 또 다른 일터인 셈이다. 지난해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한 월출산 주구자원 활동가,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산행에 나섰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자연휴식연재 구간의 식생 모니터링. 그런데 입구 찾기부터 쉽지가 않다. 어렵사리 찾은 옛 등산로. 몇 해 쉬더니 수풀이 울창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자연휴식연재가 시작된 후 숲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오늘 김영선 씨 일행이 숲을 찾은 이유다. 양쪽으로 가로세로 쳐야 돼요. 그동안 며칠을 해본 일이어서 그런지 자원활동가들의 조사 솜씨가 예사롭질 않다. 조사군에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꼼꼼하게 기록해둬야 다음 조사 때 그 변화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나무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조사의 기본이다. 조사도 하나하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아갔을 때 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소개하고 나서 알면 정말 재밌듯이 서로 알아갔을 때 그 재미,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또 재미 삼아서 신명나게 하지 않는가 싶네요. 학교가 아니고 나무 교목가? 네, 아니 감목. 네, 감목을 하셔야 돼요. 교목. 낯선 나무 이름을 찾아내는 일은 김영선 씨가 도맡아 한다. 원래 전공도 식생이지만 자연 생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월출산에 많은 그 조사를 하고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전파시키고 또 일일이 나무 하나하나 이런 교보라든가 도감을 갖고 다니면서 우리 자원활동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조사할 구역은 모두 3군데로 총 길이만도 3.1km. 결코 녹록지 않은 거리다. 이거 산날이 아니에요? 나리는 나리 종류인데 이것이 하늘로 보면 하늘나리. 등산로에서 가끔 만나는 야생화는 산행의 피를 풀어주는 청량제가 되지기도 한다. 자기 배낭에 밥 들어있는 사람. 제2조사구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싱그러운 숲을 속의 식사, 꿀맛이 따로 없다. 우리 거기 올라갈까 내려오면 30분 걸려요. 자연휴식연재가 시작되기 전인 93년까지만 해도 등산객들의 괴롭힘으로 허연 속살만 드러내고 있던 이곳이 몇 해 쉬더니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4.5 더하기 4 6. 마지막 조사구, 산 정상부에서 그런지 악여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악어목입니다. 악어목. 도갑산을 출발해서 발원제에 이르는 3시간 동안의 산행, 그리고 3군데 조사구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이 끝났다. 산바람도 싱그러운 바람제에서 둘러본 주위의 풍광이 무척이나 여유롭다.
일행의 하선 시간에 맞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수박을 준비해뒀다. 네. 맛있네요.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김영선 씨 몫이다. 앞으로 이 자료는 휴식연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자료 정리가 끝나자 김영선 씨가 며칠 후 완도 정도리에 서 있을 자연탐방 프로그램 해설 준비를 시작한다. 정도리 숲속에서 주로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을 미리 공부해두기 위해서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아이들의 그 불쑥불쑥 질문한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대답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또 사전에 책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읽어보고 현장에 가가지고 그런 질문들을 좀 했을 때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나름대로 좀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체험으로 남기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녀의 관심보다는 산보다는 바다 쪽이었다. 섬마을 출신답게 해양학과에 입학한 그녀의 꿈은 부자가 돼서 아버지께 번듯한 고깃배를 한 척 사드리는 것이었다. 대학 재학 시절은 여자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들 돕기에 세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웠다. 함께해야 할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즈음이다. 졸업 후에는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에서 간사로 활동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자연은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선물을 덤으로 선사한다. 환경 문제로 광주시청 관련 부서를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씨가 착하고 순수하다. 비록 환경단체에 근무를 하고 있어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에 있어서 참 이 정도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아내로서 맞이를 해도 참 흡족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결정을 했죠. 결혼 후 환경운동연합 간사 시절을 알게 된 교수님의 지원이라 대학원에서 조경학을 전공하면서 본격적인 생태 공부를 하게 된다. 주부이자 하나의 엄마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마친 그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월출산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북구 야생화 생태 자연학습장이 문을 열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철따라 피워지는 야생화를 보면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개막일에 맞춰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 전시회도 열렸고 인간의 취향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사진도 전시됐다. 이 마음의 눈을, 자연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마음의 눈을 가지고 들어봤을 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행사에 김영선 씨도 자연 해설사로 참여했다. 항상 그래왔듯이 수업의 시작은 나무의 숨소리 듣기. 학생들의 표정이 장어 진지하다. 버드나무 소리를 들어봤는데 어땠어요, 느낌이? 소리가 귀엽던데요? 귀여워요? 네. 정말 물소리가 들리던가요? 시에 흐르는 소리가?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글을 또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연을 접하는 정말 재미있는 글과 그림이 나올 거예요. 나무의 숨소리를 직접 귀로 확인한 학생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는 달라지기 마련. 글이 됐든 그림이 됐든 그들의 작품에는 생기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 풀순 아줌마의 믿음이다. 자,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다음은 선도장 찍기.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서다. 자, 옆에다가 이름도 써고 자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한번 적어봅시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이다. 자연사랑 손두장 찍게요. 손 찍었는데요. 이를 계기로요. 풀도 안 꺾고 꽃도 안 꺾고 좀 더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선생님도 하나. 불순 아줌마도 한마디 적었다. 오늘 행사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2주에 한 번씩 할지 한 달에 한 번씩 조금 있다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기 북구 야생화 자연학습장에서 해설을 마친 김영선 씨가 녹색연합회의에 참석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늦었지만 이곳 광주 전남 녹색연합에서도 숲 해설과 양성을 위한 강좌를 마련하고 오늘 첫 모임을 가졌다. 우리가 숲을 갔을 때 이 국민이 또는 이제 등산하는 사람이 알면서 또 보호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김영선 씨는 이번 강좌에 현장 실습 강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여보세요? 저예요. 나 지금 시내에 나온 김에 김영선 씨가 남편을 불러낸다. 가려고 시청에 왔는데 시간이 남아서 그러거든요. 당신 시간 되면 나 만두 좀 사줘. 배고파 죽겠어. 연애 시절에 가끔 들렀던 시청 앞 만두집.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이 어색해 보인다. 사실 내가 지금 늦게 들어온 건 한 1년 만에 늦게 들어온 것 같은 기억에. 남편이 오늘 새벽에야 집에 들어온 것이다. 12시 1시. 아, 내가 이거 놔뒀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상추쌈으로 미안함을 모면해보려는 남편. 뭐 늦게 들어오고 그런 거는 뭐라 안 할 테니까 전화하세요. 기다리는 제가 조금 편하게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부부의 새벽 갈등은 봄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화이팅! 시청에서 엎드리면 코다는 곳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미안하네. 응? 아니 근데 아줌마가 이거 젓가락 사무실 식구들을 위해 생각 없이 싸운 만두 포장이 문제였다. 일회용 그릇에 일회용 나무젓가락. 어쩌면 당연한 핀잔이다. 회원들이 말이야 이해부터 쓰면 안 되고. 이 보육 문제인 것 같아. 활동을 하고 모처럼 찾은 친정에서 신세 타령도 해보고 사람이 또 얘기 문제를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사회가 아직 제도가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본인이 서방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풀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어. 그만 보죠. 고향집 같은 푸근함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그녀는 항상 새로운 힘을 얻어가곤 한다. 보고 계산도 하고. 내가 부족하고 막 그래도 항상 안아줄 것 같은 네, 그런 곳이 환경연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것들이 기본 바탕이 돼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좀 많은 힘이 되고 또 활력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되고 있고. 오늘 새벽 일 때문인지 남편이 일찍 집에 들어왔다. 덕분에 온 가족이 저녁 나들이에 나섰는데 공원을 조성할 때 안내판 작업에 함께 참여했던 곳이어서 그런지 그녀에게는 특히 정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얼마나 모처럼 만에 바깥 나들이에 아이들은 신이 났다. 어이구 잘하네. 같이 놀아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도 풀고 엄마의 역할 못한 것도 좀 나름대로 좀 엄마의 사랑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느끼고 그래서 저는 저 여기를 좀 자주 놀러 와요. 무서워 들어가 버렸어요. 자연을 앞에 두고 그냥 넘어갈 그녀가 아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또 자연 해설을 시작한다. 이거 빨리 뽑아내야 돼. 나쁜 풀이거든. 알았어. 이게 무슨 풀이라고? 돼지풀. 어이구 우리 소라 이렇게 잘해. 엄마 봐봐 엄마. 처음 봤지? 잠자리. 잠자리는 손으로 잡으면 안 돼. 그래 안녕 해야지. 잘 있었어. 나무 한 그루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나 보다. 그래 나도 쳐야 돼. 남편이 그동안의 늦은 귀가를 벌칙이라도 하려는 듯 온몸을 던졌다. 나 여기 쳐야 돼. 오늘 저녁 김은선 씨 가족이 넓은 공원을 독차지했다. 아빠가 뭐 보면 보여야지. 바다와 숲이 함께 있어 생태 탐방 코스로 더없이 좋은 정거리. 학생들이 도착하기 전에 김영선 씨 일행이 오늘 탐방할 지역을 미리 둘러본다. 저기서 끊어줘요 저기서. 선생님 따라오세요.
먼저 자연문 탐방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선생님 가방에는 뭐가 이렇게 많지? 또 이건 뭐예요? 김영선 씨가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든다. 이번에는 어떤 놀이를 준비한 걸까? 생겼어요? 네. 선생님 너무 잘생겨서 한번 보는데. 자, 이게 뭐예요? 거울이요. 거울은 거울인데 손거울이죠?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새가 되어서 한번 날아보기 시작해요. 어린이들이 손거울을 콧잔등에 대고 새가 되어본다. 땅만 보고 나는 새의 시야를 경험해보는 것이다. 친구들의 발도 보이고 돌멩이도 보인다. 이번엔 거울을 하늘 쪽으로 향해 본다. 초록잎새 사이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이 아름답다. 여러분들 눈은 어때요?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왜 사람은 다 보일까요? 얼굴이 음식이 돌아가네. 사람은 위아래를 모두 볼 수 있다라는 화두로 풀순 아줌마는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사람들은 이렇게 다 보이게 하는 것은 혹시나 그런 새가 날아다닐 때 돌을 던져서 다치게 한다든가 아니면 뱀이 기어가는데 사람들이 발로 밟는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사람 눈으로 다 보이게끔 잘 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감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감시하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이들은 아 그렇군요 하고 또 새로운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눈 감고 숲속 걷기. 오로지 두 귀와 발바닥으로만 느껴지는 자연을 체험해보는 것이다. 어떤 아이는 마음속으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가 되어보기도 했을 것이다. 시작! 자연사랑! 예쁜 사랑! 자연사랑! 숲에서 나오자 김영선 씨가 재미있는 고를 만들어 즉석 자연사랑 결의 대회를 열었다. 한없이 펼쳐져 있는 갯돌밭은 이곳 정돌이만의 명물이다. 자, 이 돌이 어디에서 왔을까? 한번 의문을 아이들은 갯돌이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씻겨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게 됐다. 그늘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쉬게 하려고. 고맙죠? 네. 자, 네티나무야 고맙다 한마디 해주세요. 네티나무 아래 수줍게 피어있는 괭이밭 꽃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돋보기로 들여다본 꽃은 더 아름답다. 응? 꽃잎을 뜯어 맛도 보고 토마토만 난다. 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감을 모두 동원한 자연체험인 셈이다. 보시지만 선생님들도 자연관찰에 푹 빠졌다. 자연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따로 없는 모양이다. 어린이들이 갯돌로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 하트 모양의 돌은 또 어디서 구해왔는지. 저희 후방 모둠에서는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해 갯바위로 사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연사랑 지킴이가 되겠다고 이렇게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잘했어요. 박수. 정례 현장 학습이라 그러면은 막상 학생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냥 수박 가닥기식으로 둘러보고 오는 그런 시간 때우기식으로 했었는데 오늘 이 체험학습은 정말로 그 자연 해설과의 의도적인 그런 계획하에서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주고 또 자연 해설과의 그 어떤 그 뭐랄까 필요한 그 기자재랄지 필요한 자료를 아주 그냥 유목적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로 그 실속 있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봤어요? 땅을 봤죠? 그렇다면 탐방을 의미 있게 이끌어줄 수 있는 자연해설사의 기본 자질은 무엇일까? 자연에 대해서 물론 존경하는 마음도 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자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 그리고 후각, 청각, 오감을 다 가지고 자연을 접해야 되겠죠. 자, 이거 정돌이 정돌이 탐방의 마지막 코스. 관리사무소에 전시된 여러 가지 토종 어류를 구경하는 시간이다. 정성돔이라고 이제 그 가을철에 낚시하면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숲도 보고 바다도 보고 게다가 각종 바다 물고기도 보는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가장 많이 잡히는 고기 강성돔입니다. 약간 웃으세요. 마지막으로 자연사랑 손도장도 찍고 김영선 씨가 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한상식 씨와 함께 사무소를 나섰다. 진짜 많네요. 두 사람이 오늘 해야 할 일은 월출산 기슭에 자리 잡은 습지 생태계 조사. 지난해 탐방객들을 위해 목조 데크도 설치했다. 먼저 상정하류에 대한 수질 검사부터 시작했다. 습지가 수질 정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가늠해보기 위해서다. 또 기호 1.44. 상, 중, 하를 세 군데를 측정을 한 결과 상보다는 중, 중보다는 하 부분이 수질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습지 식물, 수생 식물이 지금 그 수질을 굉장히 정화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도 좋겠습니다. 조금만. 물오리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개체수가 엄청 많아요. 칡도 있어요? 다음은 조사군의 생태계 변화 조사. 그간 어떤 동식물이 새로 나타났거나 사라졌는지, 그리고 개체수는 몇 개인지 꼼꼼하게 기록해둔다. 습지는 오랜 그 세월을 통해서 물이 흐르다가 또 고이면서 여러 가지 생산을 하는 미생물부터 시작해갖고 분해를 또 하고 이런 역할을 좀 다양하게 해온 지역이 습지예요. 특히 이런 습지에는 희귀식물뿐만 아니라 희귀 동물들도 많이 나타나는 곳이고 이처럼 습지는 온갖 동식물의 보금자리면서 동시에 물을 정화하는 작용도 하는 말하자면 숲속의 보물창고인 셈이다. 현재 월출산 습지에는 모두 22종류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습지가 점점 말라가고 있다. 주범은 바로 물오리나무. 이 물오리가 원래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증산작용을 잘해요. 그래서 습지가 점점점 빨리 육화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죠. 이 습지 내에 있는 희귀식물을 보호, 관리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물오리나무를 제거하는 걸로, 그래서 습지를 보존하는 걸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원한 계곡물로 산행의 피로도 잠시 씻어보고 얼마 전 김영선 씨도 함께 참여해 만든 슬라이드 자료를 소장님이 다시 편집했다며 영선 씨에게 모니터를 부탁했다. 이 슬라이드는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산의 아름다움과 생태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연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담비 사진 넣고 엊그저께 우리가 봤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네, 슬라이드 내용과 순서를 두고 서로 의견도 나눠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장면 이들의 노력이 산을 산답게 하는 또 다른 힘이 되는 것은 아닐까. 잡을래. 모르면 김영선 씨가 내장산 국립공원 남부지소를 찾았다. 기원주 씨와 함께 오늘 할 일을 미리 점검해본다. 나 또 누구 받았지? 내장산은 1971년에 인근 백양사 지구와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게 한 바퀴 삥 돌아서 내려오는데 지금 21개의 지점에다가 해설판을 꽂을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을 들어갈 오늘 할 일은 자연해설판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다. 모니터링 하면서 가는 거예요. 백양사 입구 도로에 서 있는 500살 먹은 참나무 주위가 첫 후보지. 김영선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가를 열심히 들여다본다. 사슴벌레 한 마리가 나무 틈새에서 꼼지락거리고 있고 버섯으로 또 기가 막힌 거.
명아주 버섯도 나무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걔가 언니 요만한 원래 참나무가 이 도토리를 많이 제공을 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람쥐나 이렇게 청설모 같은 먹이를 제공해주고 또 이렇게 방금 보셨듯이 사슴벌레 또 민달팽이 버섯 종류의 은신처 서식처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정말 남한테도 나누어주는 넉넉함 그리고 집도 제공해주는 이런 여유 이게 정말 살아있는 자연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듯 수백 년 동안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면서 이웃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참나무 할아버지 옆에 자연 해설판을 하나 설치하기로 했다. 볼 수 없는 것은 해설판 위에 다음은 비제나무 군락. 해설판 내용을 생각해보는 것도 오늘 할 일 중에 하나다. 뭐랄까 마음을 대주세요. 아니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따뜻한 정이 흐를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으로.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해설판은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초등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해설판, 거기에 맞는 크기, 그리고 해설 내용도 그런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글귀와 글 수준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좀 잘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이 민달팽이가 나와서 활동을 하거든요. 숲 탐방로에선 민달팽이가 먼저 나와 일행을 반겨준다. 뭐요? 그래서 저 움직이는 거 보이지? 눈밝은 기원주 씨가 숲속에서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처음 본 거냐? 뭐지? 그 나무 줄기. 잠깐만 멀리. 고슴도치. 고슴도치였다. 어머나. 야 오늘 우리 완전히 행운이다. 한번 봐볼까? 가까이 가서. 호기심 많은 김영선 씨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여기 봐봐요. 갑작스런 소동에 고슴도치가 털을 바짝 세운다. 아이고 이쁜 놈. 그놈 참 이쁘게 생겼네. 놀랬나 봐요. 가야 되겠다. 일행 때문에 깜짝 놀란 고슴도치를 보자 김영선 씨도 못내 미안해지는 모양이다. 안녕. 저기 저 줄 있는 데까지 저까지는. 세 번째 안내판은 관찰로 입구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특히 들꽃이 많이 피어있는 점을 감안해 야생화와 관련된 안내판을 세우기로 했다. 포? 야생화 관찰로 포? 여기는 지금 요건 얘들 계곡을 가로지르고 있는 콘크리트 다리는 어쩐지 주위 환경과 영 어울리지 않는다. 그 자연 친화적인 공법이 있어서 목재 데크 정도에서 타공원에서 쓰고 있는 목재 데크 정도에서 깔고 그 다음에 좌우측에 난간을 아치형으로 해서 이렇게 둥글둥하니 하기는 굉장히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머지않아 내장산 국립공원 자연탐방로에도 다양한 내용의 안내판이 세워져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어떻게 바꾸셨대요? 저쪽에다 주동 그렇게 바람직한 탐방 문화라는 거는 일단 정상을 가셔서 바라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국립공원에 오셔서는 그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자연을 느낄 수가 있고 함께 할 수가 있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셔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어 가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12번. 산꼭대기가 아닌 산 속에서 오히려 산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인 것이다. 물가에서 하는 새, 비전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일도 현장 모니터링만큼 중요하다. 계곡 주변에다가 18개의 안내판을 정확하게 어디에 세울 것인지 그리고 어떤 그림과 문구로 내용을 채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왕 나선 김에 내장산에서 멀지 않은 정현승 목사님 댁에 잠시 들렀다. 광주에 있는 한 빈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몇 해 전부터는 남편과 함께 이곳 시골 마을에 정착했다. 여자 목사님이 여자 농부가 된 것이다. 이날은 마침 마을 어르신 생신잔치가 있는 날. 얼떨결에 마을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정현승 목사님뿐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환경친화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다들 한 식구처럼 살아가고 있다. 정 목사님네는 농사와 더불어 40여 대의 소도 함께 기르고 있다. 우리 엄마 새아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아들 관호가 얼마 전 어미소가 새끼소를 낳았을 때의 상황을 제법 실감나게 전해준다. 아니, 낮에 나왔는데 소가 여기 소 키우는 일은 남편 일진 씨가 더 맡아 한다. 적으로 나오는 게 있고 근데 원래 소가 나올 때는 이렇게 머리부터 나와야 되거든. 그 정도만 떠가지고 이제 뿌려봐. 아, 여기다 같이요? 소 사료에 숟가락을 뿌리는 일이 영선 씨는 무척 재미난 모양이다. 야, 줘봐라. 수철 섞어 만든 사료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이곳의 소들은 때깔 있게 좋아 보인다. 목사님하고 제가 좀 위쪽 축사에 있는 소들 중 몇 마리는 교회 신도들이 대신 키워달라고 부탁한 것들이다. 소마다 주인이 따로 있는 셈이다. 그러는 겁네. 김영선 씨의 호기심을 특히 자극한 것은 책이서. 호피 무늬를 두르고 있는 이 소가 놀랍게도 한국 토종소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그녀는 오늘 처음 알았다. 이게 지금 제주도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 움직이는 것. 그녀에게는 항상 호기심의 대상이다. 기지로 만든다고 하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살려내는 일을 저희 교회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일을 조금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영선이는 어디 가든지 아마 이제 동물 아니면 식물, 나무를 택하든지 사람 사는 사회에 가든지 어떤 관계에 가든지 아마 살리는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이번엔 온 가족이 들러 나섰다. 오, 숨어버렸네. 농수로에서 생태계 무법자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발견했다. 크다. 엄청 크지요? 진짜 크다. 너무 물을 오염시키고 물고기 다 잡아먹어보면 다른 물고기가 못 살잖아. 명색이 자연해설사가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야, 진짜 많다. 몇 마리나 있어요, 여기? 정 목사님네도 이 마을 다른 농부들처럼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농약을 그만큼 안 써도 된다는 얘기다. 내가 가서 피를 봐야 되겠어요. 확실하게. 확실해, 목사님. 피 뽑기 작업이 시작됐는데. 목사님, 나 맨날 뭐 피니 잡초니 이런 거 보호해야 된다고 맨날 하고 다니는데 이 피도 이렇게 뽑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근데 뭐든지 다 자기 설 자리에 가서 서야지 제대로 서는 거지. 역시 맹언. 나 목사님 말씀 따라 나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자기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고 쓰잘데없는 데 서 있다. 그럼 사정없이 뽑아내볼라요. 항상 그래왔듯이 오늘도 목사님한테 또 한 수 배웠다. 월출산도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한 모양이다. 습지도 있고 다 있어. 그 사람 이름이 누구더라? 날씨가 좋았으면 오늘 탐방로를 직접 돌면서 한 사람씩 숲에서 시연을 해봤을 텐데 아쉽다. 그 대신 그간 틈틈이 촬영해둔 화면을 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일주일 있다가 나온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월출산 국립공원 자원활동가로 활약하면서 숲 해설과 양성 과정도 함께 마친 주부들에게 탐방객을 상대로 한 자연 해설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다. PD 그 멀티플레이 그런 버전으로 나가가지고 누구나 다 습지면 습지, 사찰이면 사찰, 뭐 숲 해설이면 그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낼 수 있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같아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메가람 있었잖아. 날씨 때문에 꼼짝없이 방언에 갇힌 신세가 됐지만 숲 해설에 관해 평소에 읽었던 좋은 책도 소개하고 정보도 서로 기원하느라 방언 분위기는 오히려 산속 숲을처럼 활기차다. 좋은 입장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날씨를 핑계 삼아 월출산 모임을 일찍 끝내고 김영선 씨가 찾은 것은 그녀가 공부했던 대학원. 잘 지내셨어요? 대학원 2년 동안 그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 연구실을 먼저 찾았다. 젊어지신 것 같은. 네? 냄새 난디. 요것은 꾸리꾸리한 젓갈. 통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뭔가를 꺼내놓는다. 이건 시골 나라도에서 잡아갖고 온 기고. 교수님과 후배들이 며칠 후에 백두대간 생태조사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몇 가지 밑반찬을 준비해 온 것이다.
백두대간 가서 김치찜. 뭔 김치가 태풍이 이제 금방 이긴.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그것도 학기 중에 결혼해서 몸까지 무거웠던 그녀를 호되게 지도했던 교수님. 교수님도 뵐겸.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누구보다 쾌활하고 자신만만하던 그녀도 교수님 앞에만 서면 자꾸 주눅이 들고 만다. 그 종료 배야. 이 친구는 저랑 시민운동가하고 그 지원하는 교수랑 만났기 때문에 사실 본인도 저를 편하게 생각하고 아마 학교 왔을 거예요. 그래서 딱 오자마자 이제 똑바로 서라 딱 하니까 이제 스승과 제자가 되니까 본인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 편하게 대해준 선생님은 갑자기 이 양반이 변해가지고 그냥 똑바로 서서 얘기하고 말을 정확히 하고 뭐 이게 글이냐 라든가 해서 상당히 제가 태도가 붙어져 놓으니까 본인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나무늘 빠집니다. 김영선 씨는 탐사지도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힘든 야정이었지만 몇 날 며칠이고 오로지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시절이 바로 그때가 아니었던가. 한 임신 8개월. 예, 배가 너무 불렀는데. 연구 담당자가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뭐 배부르다고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사살하려고 들어서. 아니 올라갈 때는 괜찮았는데 내려올 때 그 수많은 계단 내려오면서 제가 배가 아주.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애기가 작아졌잖아. 그날 애기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 힘들었던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신이 대견스럽기만 하다. 학창시절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학과실. 보관된 슬라이드 자료 중에 자연에서 역시 참고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이것저것 뒤적여본다. 친정 좋다는 것이 뭐 이런 게 아니겠는가. 미안하면 우리 결혼식 사진이나 구경해 주러 갔다. 40년 만에 핀꽃 당신의 향기는 너무도 매혹적입니다. 며칠 전에 늦장가를 가는 회원이 신부를 대동하고 오늘 모임에 참석했다. VTR 보여줄까? 사진 보여줄까? 장가를 가야 돼. 역시 자연에 있지요. 끝나면 재미없어 삶이요. 자연에 순리대로 결혼해서 새끼 낳고 살아야 돼. 아침부터 김영선 씨가 자연 타령이다. 이거는 이제 괴불대인데요. 단간지주라고도 하는데, 단간지주는 이보다 이제 훨씬 주로 이렇게 높게 세워서 주로 절의 표시적인 기능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난번 날씨 때문에 연기했던 자연해설 시연이 시작됐다. 오늘은 사처해설도 넣기로 했다. 불화를 걸립니다. 초점이 맞는데 눈높이에 맞는 해설이 필요합니다. 시연을 끝내고 가는 평가 시간. 앞으로 보다 나은 해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갑자기 저는 이제 어른에 맞춰서 준비를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만나가지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갑자기 그걸 바꾸기가 힘들었어요.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사찰은 사실은 용어들이 다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눈높이 맞추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밑에를 한번 만져보실래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만져보세요. 끈적거려요. 자, 왜 끈적거릴까요? 자기를 보호하려고요. 그렇죠. 다른 곤충들이 와서 자기 꽃을 먹으면 씨앗을 퍼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자원활동가 추순희 주비의 멋진 시연에 이어 모임의 청일점 김은규 씨가 시연에 나섰다. 1m 이하로 저기 2m에서 5m. 장가 간다고 며칠의 모임에 빠지더니 시연 솜씨가 영 신통치 않다. 김영선 씨가 해결사로 나섰다. 2m 이하를 잘한 게 조립되죠. 모서리를 딱 몰아가지고. 계곡 수중 생태에 관한 시연을 위해 활동가들이 너나 없이 팔을 걷어붙였다. 계곡 수중 생태의 관찰은 특히 어린이 탐방객들에게 인기다. 그거는 갈견인데 갈견이는 지금 저희가 못 잡았죠. 네. 근데 여기 계곡에는 갈견이도 굉장히 많은데 갈견이는 피라미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굴에 다양한 도구까지 준비한 무척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연이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되돌려. 관찰이 끝난 수소생물들을 다시 물속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탐사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 무슨 줄이야? 여기는 햇님조예요. 여긴 달님조고 여긴 별님조. 그날 오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한 무리의 어린이들이 월출선을 찾았다. 드디어 그동안 갈고 닦았던 해설 솜씨를 선보일 기회가 온 것이다. 1년이 더 살 수 있는 단연생 들들
또그 대학교 달에서도 어린이들은 아줌마설가의 설명에 귀를 쫑긋 세운다. 덩굴식물가들. 저기 있지? 노루 다리처럼도 생기고 그럼 노루나무. 노루뿔. 뿔같이도 생기고. 노동나무. 노각나무다. 지금까지 소나무밖에 몰랐던 아이들이 오늘 숲속에서 노각나무며 갈참나무, 몰프레나무와 첫인사를 하는 것이다. 보신으로도 쓰고. 저희들이 오늘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차츰차츰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좀 더 우리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오는 탐방객들한테도 알려주는 거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자료 분석을 해가지고 연령별로 맞게 한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자, 새끼손가락 걸고. 일찌감치 탐방을 끝낸 풀슨 아줌마 모둠에서는 자연스러운 결의대회가 한창이다. 아, 그게 또 코팅이야? 네. 아, 거기까지 내가 몰랐다. 바로 영암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느냐? 옛날에 중국 사람이 오늘 탐방의 마지막 순서는 슬라이드 감상.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되면서 바위가 흘러내렸죠. 작품으로. 이 시간을 통해 어린이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게 될 것이다. 어린이들이 써낸 탐방 체험기는 작지만 소중한 증거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선 씨 아버지가 고깃배를 타고 마중을 나왔다. 빠이빠이. 할아버지가 배 타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의 친정 나들이. 할아버지한테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도 인사하고. 큰딸 소라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외할아버지가 왠지 낯선 모양이다.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막내 동생이 길을 잡았다. 김영선 씨의 고향은 나라도에서도 배로 10분 거리인 서양도. 멀리 나라도 연도교도 보이고 반대편은 그녀가 다녔던 초등학교도 손에 잡힐 듯 시야에 들어온다. (80호) 남짓의 작은 섬, 바로 그녀의 고향이다. 집 앞 산책장에는 먼저 도착한 오빠 내외 그리고 여동생 가족까지 모두 나와 영선 씨네를 마중한다. 지난해 여름 휴가 이후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다. 시간이 안 가네. 모처럼 온 가족이 맞이한 식탁. 아주 맛있구만. 목에서 가져온 돼지고기 볶음 그리고 아버지가 갓 잡아 올린 장어구이로 식탁이 제법 풍성하다. 인주, 그게 웃기다. 두 분내만이 지켜둔 쓸쓸한 집안이 금세 활기로 가득하다. 여기 엄마가 다니는 학교였대. 응. 김영선 씨가 아이들과 함께 옛 모교를 찾았다. 응? 똑똑했어? 마음가 보자. 섬마을 학교가 다 그렇겠지만 이곳 사양분계도 학생 수가 점점 줄어 6년 전에 그만 문을 닫고 말았다. 강아지가 있잖아. 얼얼 온다요. 우와, 강아지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했던 강아지 풀놀이를 이제는 딸 소라와 함께 해본다. 해봐. 흔들어. 오, 강아지가 올라왔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나도. 불씨. 어린이들에게 항상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주었던 것. 바로 이곳 학교가 아니었던가. 우와, 이게 뭐야? 운동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공을 차다 보면 밖으로 저 바닷물로 많이. 그래서 그 체육 시간에 그 1시간에 한 10분 정도는 축구를 하고 나머지는 공을 주스러 가서 그러다 보니까 수영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텅 빈 운동장. 아직도 섬마을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저게 우리들이 좋지 않는 김영선 씨가 아버지와 나란히 앉았다. 헤아릴 수 없이 바다에가 지금 깔려 있다는 얘기지. 아, 요즘도 그럼 고기 잡다 보면 쓰레기랑 많이 올라와요? 비닐이랑? 엄청나게 올라오지. 그런데 아버지도 어장이 점점 오염돼 가고 있는 것이 무척 걱정스러운 모양인데. 도와주려고 내가 바다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바다로 가다 보니까 산으로 가버렸어.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바다를 보존하는 거나 또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야. 그러니까 바다에서 됐든 산이 됐든 우리가 어디까지나 후손을 위해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둘이 같이 부지런히 노력을 하자. 네, 아버지는 너무 멋지신 것 같아.
아버지가 계시는 그리고 아련한 옛 추억이 깃든 고향 섬은 그녀에게는 항상 힘의 원천이다. 녹색연합 숲해설과 양성교육 참가자들이 월출산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실내에서 이론 위주로 수업을 받다가 오늘 첫 야외 실습에 나선 것이다. 그 다음에 참나무가 거기를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는 자연을 어떻게 해설할 것인지를 참가자들에게 강의하는 것이 오늘 김영선 씨가 맡은 역할이다. 자리를 잡습니다. 이 다람쥐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다가 이 양식을 숨겨놨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땅속에서 있던 도토리가 싹이 나서 결국은 이런 주변에 있는 숲, 상수리 나무 군락이라든가 도토리 나무. 다람쥐의 건망증이 어떻게 숲을 살리는지 그녀가 즐겨 쓰는 교수법이다. 참나무와 다람쥐의 역할은 서로 도와주는 공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도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연 해설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힘이 섰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높아진다. 그 전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법이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특히 교수 전달법을 하고 있는가 봤는데 그 아주 적재적소에 잘 예화도 들고 있고 눈높이를 잘 맞춰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지식보다는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걸 오늘 느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월출산 구름다리에 도착했다. 추억의 눈사진을 찍어서 아름다운 것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의 앨범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오늘 찍은 사진은 참가자들의 마음속 앨범에 끼워져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산에서 느낀 감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기. 물론 김영선 씨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번엔 자연이 준 느낌을 글로 적어보는 순서다.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믿음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을 빼앗고 또 이익을 얻는 대상으로만 여겨왔는데요. 앞으로는 열린 마음 또 따뜻한 마음의 눈으로 자연을 대할 때 자연도 아주 좋은 친구로 우리 곁으로 다가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은 그녀를 숲 해설가라거나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또는 자연해설사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부른다. 그러나 김영선 씨는 폴빛 순수, 풀순아줌마 민족하다. 그리고 찾아갈 자연이 있고 함께 느낄 사람들만 곁에 있어준다면 이 세상은 그녀에게 항상 희망이자 아름다움.